6석에서 3석으로 줄였기 때문에 부산석 그 결과는 패배다. 그런 측면에서는 올바른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부산 지역의 18개 지역구의 출마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43%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대는 38%였거든요. 그러니까 5% 이상이 투표율로 보면은 저희 당 후보가 크게 약진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그러나 어쨌든 의석수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패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뭐니 해도 이 어려운 경제 그리고 그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자영업자가 힘들지만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힘들어지니까 소비 자체도 줄고 소비가 줄니까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처방들이 실제 이제 효과가 체감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곤욕도 치렀지만 코로나 자체에 대한 대처가 정부가 잘한다. 특히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오히려 더 방역에서는 더 앞서간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의석수가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사전 투표의 결과도 이를 여실하게 이제 증명을 해주는데 사전 투표만 보면은 투표자 수도 많았고 저도 득표율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끝나고 나흘 후에 있었던 본 선거 날의 개표 결과가 많이 이제 불리하게 나타났다. 그 이제 이유는 사전 투표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상당히 이제 발동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난에 플러스 일부 보도가 뭐 180석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견제 심리를 상당히 자극한 결과다. 그래서 저도 막판에는 좀 싸한 느낌이 일부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697표 차 정도로 이길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비교적 제 지역구에서도 차이로 하면은 뭐 어쨌든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일은 잘했지, 열심히 했지, 또 이제 성과가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선거보다도 제가 조금 더 앞서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선거 막판에 이런 문재인 정부 견제 심리 때문에 표차도 상당히 줄어드는 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난에 대한 대처가 체감이 적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사실 몰표를 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고 절대 다수의 구청장까지도 시의회까지도 저희 당에게 이제 많은 이제 의석을 주셨는데 2년 동안 보니까 지역 발전에도 가시적인 부분이 좀 적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남권 공항 또는 가덕신 공항에 대해서 결정 없이 자꾸 이제 시간만 끌어지는 대대한 답답함. 또 이에 너무 이제 이슈가 매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 미래통합당의 시정 30년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들이 묻혀버리니까 또 체감이 안 되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정부 바꿔놓았더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 하는 그런 그 평가도 저희들이 의석수에서는 줄어드는 데 분명히 작용했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7월이나 8월 달에 정부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소음의 문제, 또 운영성, 경제성의 문제, 이런 네 가지 측면을 볼 때는 지금 할 수 있으면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맞는 조건에 맞는 신공항으로 길을 터야 된다. 지금 김해공항의 확장으로는 어느 하나라도 충분하게 저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가능하면 저는 뭐 가덕 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또 해석하면 틀린 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책임 있는 공당이고 여당에서 당헌 당규를 아주 좀 좁게 해석해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꼭 책임지는 자세냐, 집권 여당의 어떤 부분으로서 이렇게 맞는 선택이냐 하는 부분은 또 의문을 좀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대신에 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어떤 사과나 또는 시민들에게 반성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또 액션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고 제3지대에서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렇죠. 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연말 가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또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잘 모아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봅니다. 우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산의 해양 도시의 성격상 농해 수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상임위에 배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정치를 하면서 농해 수위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평소에 가졌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보면은 뭐 농해 수위 배치된 것에 대한 크게 뭐 불만은 없고요. 다만 이제 영남권 전체에서의 그 시각에서 보면 국토위는 또 국토위대로의 설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권역별로 배분 한다는 그런 뭐 자체가 이름에서도 국토이니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권역별로는 최소 한 사람 정도는 배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라고 기대했는데 실제 20대 때는 전반기 후반기 다 2명씩이었습니다. 그 부산에 한 사람, 경남에 한 사람. 그래도 뭐 2명은 안 되더라도 1명 정도는 되기를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수도권은 10명이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상당히 영남권에서 이제 홀대한다는 보도가 그게 틀린 지적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SOC 문제, 광역철도망 문제, 관문공항의 문제, 또 부산으로 보면 경부선 지하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굵직한 현안들이 다 국토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 지도부도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토위에 배치 안 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낼 건지 또는 필요하면 적당한 시기에 또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렇죠.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일 대표는 뭐랍니까? 우리가 부울경 의원님 7명이 가서 뭐 강력히 의견 전달한 이후에 예. 상임위 배치되고 난 뒤에는 뭐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충분히 내용은 알고는 있겠죠. 예.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들었지 않겠나 봅니다. 제 이제 지역구인 예. 서부사 예. 내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동부산 서부산에 격차가 심화되고 그럼 이 서부산에 낙후된 것을 어떻게 제대로 빨리 극복할 것이냐. 예. 이러다 보니까 낙동강도 서부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 뭐 노후 불량 주택의 문제도 있고 또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노후 산단의 건대화 현대화 문제도 있고 또 도시철도 연장이나 또 새로운 개설 교통 인프라 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동부산 수준만큼이나 빨리 이제 가자는 게 이제 서부산의 요구인데 이게 부산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4년 동안 뛰어다니다 보니까 미래에 있는 산업들이 결코 지금 현재 문제를 푸는 거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현재의 도시 문제를 하려면 할수록 미래가 더 잘 보이더라. 그리고 당장의 코로나의 가장 큰 이제 가시적인 피해가 일자리 감소, 실업의 증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와 접목될 수 있는 현재의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러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SOC 사업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좀 빨리 개발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그 개발의 발전의 모멘텀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찾자. 그래서 중심을 그런 데서 하면 미래도 구체적이고 대비가 되고 현재의 문제도 풀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 도시철도 그 하단에서 녹산까지 이 도시철도도 빨리 좀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는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정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구뚝의 리모델링화와 또 하구뚝 개방에 따르는 기수 생태계 보건, 또 성악산의 이 산림 치유의 숲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단 우리 유수지의 생태 도서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생태 하천 조성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하천이라는 게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존의 수처리 기술들이 수처리 산업들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물을 깨끗이 하는 산업이 투입되는과 동시에 일자리가 또 늘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을 자꾸 예산 부족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의 도시도 이렇게 바꾸고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고 당장의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 수처리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다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 이 사업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낙연 위원장께도 이 당에 이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해달라. 정부가 이걸 아직 못 본다. 자꾸 예산 탄핵만 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당장 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천착하지 못하면 밀리거든요. 아, 지금 뭐 코로나 극복하기 바쁜데 무슨 생태하천이냐. 전혀 관계없는 사업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장 문제 지금 코로나 위기에 실업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찌 보면은 일자리 만드는데도 최고 좋은 정책입니다.